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강현철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녀 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경제금융교육팁을 찾아드리는 부자들의 자녀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문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모펀드의 제왕, 와, 이렇게 불리는 유명하신 분이죠. 블랙스톤의 예, 스티븐 슈워츠만 회장 슈워츠만. 얘기입니다. 예, 스티븐 슈워츠만 회장하면 워낙 유명한 그쵸. 분인데, 사모펀드의 개척자죠. 네. 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올해 75살 이렇게 되는데 330억 달러 하니까 한 40조 원 와, 되나요? 예. 진짜. 미국 19위의 갑부입니다. 야, 한때 뭐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에 좀 들어가기도 했었죠. 예. 예. 슈워츠만 어떻게 좀 뭐 잘 저는 아세요? 이번 예. 책이 이제 투자의 모험인가요? 예.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 뭐 예. 그런 이 책을 같이 그 자서전류에 음. 자기 투자 철학을 담은 책을 좀 봤었죠.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고 왜 초창기 고생하는 이런 얘기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먼저 좀 궁금한 게 이 사람도 보통 미국의 월가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냥 처음부터 대학 졸업하고 제조업처럼 네. 창업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투자회사 다니다가 이제 나오지 예. 않습니까? 이 예. 사람도 그런 코스를 밟았던 건가요? 예. 예. 긴 얘기 짧게 정리하면 예. 원래 리만 브라더스에 다녔어요. 리만 예. 브라더스 다니다가 거기에 이제 전 직장 그 리만 브라더스 당시에 보스였던 피터 피터슨이라는 분하고 나와 가지고 1985년에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을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조그만 두 명이서 사무실에서 창업한 했대요. 거죠? 둘이서. 예. 비서 하나 하고 셋이 이제 시작했대요. 책에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자기가 상품 프리젠테이션 하러 갔는데 음. 바쁘다고 약속을 어기고 자기들 비 쫄딱 맞고 왔던 예. 얘기가 그런 일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나오죠. 예. 굉장히 예. 푸대접을 받았다는 얘기. 월가 그 금융회사 다닐 때는 엄청나게 높으신 분들이었는데 높으셨는데 창업을 해가지고 되게 푸다접을 예. 받았다. 뭐 이런 예. 얘기부터 예.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조그만 부티끄라 그러죠.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에서 부티끄라고 하는 그쵸. 예. 그런 거로 시작했는데 이게 작년 말 현재 보니까 운용 자산이 8,8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래서 세계 사모펀드 시장을 주도하는 회사가 됐고요. 예. 여기서 이제 투자하는 회사가 한 지분 투자라는데 한 2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 회사들 200개 회사 다니는 그 종업원들이 한 50만 명이 넘는 거는 엄청난 사실은 예. 엄청난 재벌인 거죠. 어떻게 그쵸. 보면. 사실 예. 이게 뭐 그냥 그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업의 지분을 사서 그렇지 예. 순수하게 그냥 기업만 한다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음. 완전히 뭐 재벌 중에 재벌이죠. 이 네. 펀드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해요. 예. 그래서 부동산이 2,800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의 부동산을 또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익률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수익률 사실 좀 평가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수시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연평균 한 50%가 넘는 이런 성장을 꾸준히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50%면 복리로 한 3년에 한 번씩 2배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엄청난 야. 일을 일군 거죠. 나도 이런 펀드에 가입해서 돈 좀 벌고 노후 준비를 딱 끝내고 싶네요. 근데 수시로 이렇게 사고 파는 펀드는 아니다. 이거 그쵸, 일단 그쵸. 예. 사모펀드는 그렇게 예.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던 게 LBO 레버리지 바이아웃 이런 시장을 이제 개척한 거예요. 예. 차입 매수라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는데 여기 약간 봉이 김선달 같은 건데 그쵸. 봉이 김선달 같은 사실은 이 자기가 별로 돈도 없으면서 일단 회사를 인수하겠다 한 다음에 그 인수하는 회사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거죠. 회사를 회사에 담보로 네. 자산을 해가지고 아무 자기 미천도 없이 예. 회사를 샀다 팔았다 하는 이 남들이 보면 진짜 봉이 김선달이다 뭐 이렇게 부를 정도의 예. 이 사업 아이디어를 만든 겁니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있었지만 이분들이 거의 엄청나게 확대를 한 거죠. 확대를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회사를 사가지고 사는 것까지야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쵸. 돈 빌리는 거는 자기들이 옛날에 월가 금융회사에 있었으니까 그 신용을 담보로 해서 빌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산 회사들을 가치를 높여가지고 다시 다 팔아야 되니까. 예. 높은 가치 팔 수 있게 만들었다는 예.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운영을 개선하고 뭐 그 회사 생산을 어떻게 바꾸고 뭐 에너지를 어떻게 바꾸고 원료 조달부터 다 바꿔가지고 정말 훌륭한 회사 만들고 또 새로운 또 CEO도 영입하고 영입을 하고. 해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예. 올려야지 진정한 LBO에 성공했다. 그쵸. 차입 매수에 성공했다. 단순하게 이렇게 평가를 할 이렇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그 상업펀드가 인수한 다음에 막 구조조정 해가지고 네. 뭐 미국의 유명했던 경영자 중에 뭐 전기톱 뭐 이런 네. 별명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네. 막 전기톱으로 자르듯이 막 직원들 음. 해고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럼 기업이 재무이 확 좋아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 올리는 거와 음. 그것이 아니라 기업이 좀 미래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음. 계기도 만들면서 또 기업 가치를 높이는 건 좀 다른 영역인데 네. 그래도 이렇게까지 성장한 걸 보게 되면 기업 가치 계속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계속 예. 좋게 만들고 예. 그래서 이 슈워츠만 회장은 미국 최대 뭐 하여튼 LBO 예. 차입 매수 이걸 성공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큰 사례로 뭐냐면 2007년 서프라임 위기가 오기 전에 서프라임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붕괴됐잖아요. 예. 그 직전에 그 미국 최대 그 오피스를 보유한 회사가 있었어요. 어. 에쿼티 오피스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한 540개 정도의 오피스 빌딩을 보유했던 회사인데 예. 이거를 인수해서 바로 다 쪼개서 파는 이런 오. 딜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걸로 유명하죠. 이게 미국 최대 LBO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실 이게 말처럼 쉬워도 아 정말 나쁜 놈, 뭐 도둑놈, 음. 봉익노 이렇게 보여도 사실 이런 스킴을 짜는 것 네. 자체가 실무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놀라운 게 아무나 할 수 사실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서프라임 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 직전에 했던 거거든요. 야. 잘못했으면 이거 샀다가 이 회사 망할 수도 있었어요. 예. 블랙스톤이 망할 수도 있는데 그 직전에 그런 오피스 빌딩을 보유한 회사를 사가지고 그 오피스를 다 쪼개서 팔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 돈을 벌고. 근데 또 궁금한 그러면은 네. 보통 서프라임 사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부동산의 운용을 많이 하면 좀 되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 투자자로부터 원성을 들을 수도 네. 있거든요. 근데 또 블랙스톤은 서브프라임도 비껴갑니다. 놀라운 건. 오. 그 자기가 이제 스토리를 이제 또 책에 써놨는데 2007년에 이제 서브프라임 미국에서는 그 위기가 오잖아요. 근데 예. 2006년 가을인가 이제 글로벌 화상 회의를 쭉 했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다들 발언을 하겠죠. 근데 한 인도 사무소 직원이 얘기하는데 미개발 지역의 토지 가격이 18개월 만에 10배가 뛰었다. 아. 인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딱 얘기하니까 이거 자기가 비즈니스 한 거 중에 처음 듣는 이상한 얘기인데 예. 그러면서 지금 당시 논의를 하던 거는 뭐냐면 스페인에 콘도미니엄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하다가 당장 스톱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다 점검을 해봤더니 이 기존에 보던 거랑 완전히 다른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위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감지를 해가지고 서프라임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는. 아예 그 투자에 접었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엮이지만 않으면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의 결정이니까. 그 사이에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 에쿼티 오피스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사가지고 쪼개 파는 그런 일까지 했어요.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걸 감지하고 이거를 우리가 사가지고 오래 보유하면 안 된다. 얼른 팔자. 그래가지고 쪼개 팔아서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거죠. 이렇게 슈워츠먼이 상업펀드의 제왕으로 이렇게 올라오려면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뭐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 자기 투자 철학 같은 게 있거든요. 고집 원칙 같은 게 있는데 그 투자 원칙 같은 건 어떤 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하나의 회사를 샀다가 뭐 바로 저기 좀 보유했다가 구조조정해서 판다는 건 어떤 장기 투자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주식시장의 천장과 바닥을 알려주는 신호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재밌어요. 자기가 이제 밝힌 시장의 천장을 판단하는 신호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매수자들이 과도한 자신감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이번엔 다르다. 그러면서 그 몰려든다는 거죠 시장에. 아까 얘기했듯이 서브프라임에 전혀 처음 보던 일들이 벌어지더라. 막 그 시골에 뭐 신흥국이라고 쓰는 그 인도의 한 지역에서 갑자기 토지 가격이 10배가 뛴다. 이거는 뭔가 바닥에 저기 천장에 왔다. 이런 신호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오르면 좀 자신감을 갖게 돼요. 저도 이번에 좀 자신감을 가졌다가 지금 이제 뭐 많이 반납을 했죠. 거를. 지금 상당히 시장이 출렁출렁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신호 뭐냐? 금융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인 자본이 싸게 넘쳐나는 시기다.
그러니까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이거는 천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어. 신용의 공급이 계속 되는 네. 시기. 세 번째, 이 부자가 확 늘어난다는 겁니다. 시장 성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달성한 투자자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건데 별다른 특별한 전략이나 투자 프로세스가 없어도 우연히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예. 있어요. 이게 이제 천장이란 신호라는 거예요. 예. 다들 주식 천재라고 생각할 때 이게 천장이다 이런 그쵸.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초보자의 행운. 예, 자기가 이제 제시하는 투자 철학은 정말 똑똑한 투자자라면 자기 규율하고 건전한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 수익의 지속성이 운과 능력을 가르는 투자 쪽에서 가장 중요한 저보고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 네. 수익의 지속성이거든요. 음. 물론 이제 한 대에다 마이너스 나긴 날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이 못 벌더라도 꾸준한 거와 많이 벌고 들쑥날쑥한 거는 보게 되면 들쑥날쑥한 수익률은 좀 운에 의해서 지배가 많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좀 꾸준한 수익률이 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게 거예요. 능력인 거지. 사실 이런 것들 예. 여러분들 뭐 펀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금융상품 가입하시거나 뭐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거를 좀 슈워츠만에 말해서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천장만 얘기했느냐 또 바닥에서 매수 예. 시기도 또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어요. 예. 흥미로워요. 바닥 신호가 나왔다고 이 천장의 반대가 이제 바닥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거에 예. 반대 신호들이 나오면 이걸 바닥이라고 보면 되는데 바닥 신호가 나왔다고 무조건 사야 되느냐? 또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예. 바닥을 치고 시장이 이제 회복하기 시작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올랐다고 판단이 될 때 매수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라. 네. 예. 그래서 10에서 15% 이런 거는 버려도 된다. 그러고 나서 시장에 들어가도 다 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그래 블랙스톤이 2007년 그 서브프라임 위기 뭐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 다 망했잖아요. 예. 미국의 부동산이 다 예. 바닥을 치고 해서 그럼 바닥에서 들어갔느냐? 2008년, 2009년에 들어갔느냐? 아닙니다. 2012년에 다시 주택에 투자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확인 사다. 완전 확인 저희마다 저희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다른 운영사들이 부동산 시장에 안 들어가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들어가서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또 블랙스톤은 부동산으로 또. 예. 저는 이렇게 부자들의 자녀 교육 네.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네. 제가 이런 부자 아빠가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슈워츠만의 아버님도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사람이 더 부러워 저는. 왜냐면 본인이 이게 똑똑해야 되는데 뭐 내가 이렇게 잘 벌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아버지는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서 포목점 을 하던 분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던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제 가정주부였고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회고하는데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진실함, 솔직함, 근면 성실함을 핵심으로 하는 1950년대 가치관을 흡수하면서 자라났다. 뭐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당시 뭐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용돈 위에 돈은 뭐 한 푼도 주지 않았고 다 그래. 예. 공통점이야. 자기가 쓸 돈은 이제 자기가 벌어서 공통점이야. 해야 돼요. 알바해야 돼. 네. 정원 깎아야 되고 네. 신문 배달해야 되고 돈 벌 때도 이제 포목점 아버지 포목점 아니고 포목점 가서 일해서 일을 해야 이제 돼. 돈을 반드시 일을 해야 벌었다고 돼. 합니다. 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14살 때 뭐 자기 첫 비즈니스를 했다고 하는데 또 재밌는 비즈니스인데 이제 이웃집 잔디를 깎아주는 비즈니스인데 저기 종업원 누구냐 그랬더니 쌍둥이 동생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일감 몰아오고 동생들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제 알린이라는 분인데 아까 가장주부였는데요. 슈워츠만 회장을 키우면서 딱 한 번 때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제가 한번 그 여담에 말씀드릴 한 번인 것도 이게 기준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50년대입니다. 네, 1950년대. 50년대 제가 옛날 읽었던 책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50년대 한 대를 때린 거면은 요즘 우리 얘기하면 애한테 욕도 안 한 거예요. 그 뭐냐면 거꾸로 만약에 중세 시대에 애를 지하실에 가뒀다. 그러면 모든 집은 지하실에 가둬놓고 팼거든요. 그러니까 가둬놨다 그 정도만 되면 그거는 부모가 인격자였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 맥락에서. 그래서 한 번 진짜 정말 화가 나서 한 번 지금 기준으로 보지 말라 이런 얘기를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가지고요. 얘기를 한 건데 뭐냐면 이제 당시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학생회장 뭐 일을 해야 된다고 일하러 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학생회장 일하러 가야지. 아들한테 소리쳤다고 하는데 내용이 재밌어요. 그 소리치면서 한 얘기가 돈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생활하는 거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얘기하면서 이제 혼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슈워츠만이 아버지 가게에 다시 일하러 가서 다시 두 번 다시는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이게 이건 어머니의 회고예요. 굉장히 어찌 보게 되면 이 50년대 굉장히 그 미국의 청교도적인 노동관 이런 네. 거를 가진 집안에서 네. 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또 그런 네. 서양만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그렇죠. 네. 좀 가보진 못했지만. 음. 그럼 이제 슈워츠만 회장은 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이제 두 번 결혼을 하셨는데 자녀 둘이 있어요. 네, 예. 장남은 또 테디라는 분인데 영화 감독이라고 하고요. 유명하지는 않은가 봐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유명하지는 않으신 분이고요. 네, 딸이 있는데 지비 오웬스라는 분인데 이분 또 작가예요. 네, 이 투자 쪽에서는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글도 쓰고 뭐 이런 활동하는데 작년 6월에 이 지비 오웬스라는 분이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해서 회고하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책으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아니 이제 인터뷰 자기 칼럼 같은 거로. 블로그 같은 것도 운영하고요. 책도 쓰고 물론. 한번 네. 읽어봐야 되겠다. 예. 유튜브도 합니다 이분. 그러세요? 예. 영상도 올려요. 여기 홈페이지 가 보면 자기 홈페이지도 있어요. 딸이. 예.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르친 교훈 중 하나가 이제 벽을 두드려 보라. knock on the walls,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 봐라. 뭐 이런 교훈을 이제 줬다고 하는데요. 항상 아버지는 새 집을 사러 가도 아무리 외관이 멋있어도 꼭 벽이 단단한지 두드려 봤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면이 그랬다. 그러면서 이 필요 없는 리스크는 감수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뭐 아까 얘기한 투자 철학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또 이 참 리스크에 대해서는 슈워츠만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또 많이 배우잖아요. 뭐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슈워츠만에 대해서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일상생활 모습 속에서 뭐 배우고 그런 건 없었나요? 뭐 이 딸 이게 지비 오웬스 회고에 따르면은 뭐 아버지가 책 읽는 모습을 상당히 좀 기억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공통점이야.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흔들 의자가 있는 그런 서재 같은 그런 방인데 거기에 온갖 책을 쌓아놓고 읽었대요. 뭐 물론 다양한 책, 뭐 역사 소설, 뭐 공포 소설, 공상과학, 뭐 논픽션, 뭐 다양한 책을 읽는 건 이제 자기가 이제 보면서 자랐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도 그런 걸 다 녹여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세요. 책만 읽었냐?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 딸한테 자기가 읽은 책 얘기를 쭉 해주면서 뭐 이런 걸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징 이 나이가 이분도 지금 70이 넘으셨잖아요. 이분 세대에 또 인류 투자가들의 공통점이 신문 읽기 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그런가요? 네, 이분도 이제 신문 꼭 읽는 거를 이 딸이 또 보고 아버지가 신문 읽는 거 꼭 기억한다. 뭐 이렇게 또 회고를 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슈워츠만 회장한테 배울 수 있는 게 기부 문화. 이분도 기빙 프레즈에 가입했어요. 2020년 12월에. 기빙 프레즈 그러면 워런 버핏하고 빌 게이츠가 또 빌 게이츠 아버지도 있고 조지 소로스도 참여하고 있죠. 해가지고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죽기 전에 서약을 하는 거죠. 생전에. 생전에. 그러면서 이제 이 기빙 프레즈에 뭐 기부를 서약하게 되면 이제 레터를 거기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 레터 보면 뭐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왜 이런 기부를 하게 됐냐? 그러면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한 회상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포목점을 이제 운영하시던 아버지인데 아버지 이제 새로운 이민자가 이제 필라델피아에 오면은 그 이민자한테 필요한 거 가져가세요. 돈은 나중에 낼 수 있을 때 내면 됩니다 하면서 남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커서 기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다. 이 레터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또 이제 딸도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아버지를 회고하는 글에서 아버지의 기부를 보면서 받은 걸 돌려주라 뭐 이런 정신을 배웠다고 합니다. 저는 느끼는 게 슈워츠만 자식들이 보면 완전히 아버지의 가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을 걸어가잖아요. 뭐 물론 워렌 버핏도 그렇고 물론 미국에서 물려받는 기업도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단순하게 지금 우리나라는 자식이 어떤 의무나 책임 뭐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운명적인 것 이런 거를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들 나라는 저는 좋은 게 좀 차이가 하고 싶은 거. 왜냐하면 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다고 제가 기업을 잘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이런 하고 싶은 걸 하게 한 거죠. 예, 하고 싶은 게 또 하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하고. 여기에 또 이렇게 당대에 자기가 번 돈들을 기부를 생전의 기부도 절반 또 정도 소약을 하고 하고. 이런 예. 문화가 어찌 보게 되면 미국이란 나라가 뭐 문제가 많아도 음. 이 자본주의적인 어떤 리더 국가로서 계속 혁신이 일어나는 네. 원동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많아. 이 유튜브 같이 방송을 음. 하면서요 저는. 네.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사실 예. 저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슈워츠만 회장이 이제 자녀에게 예. 가르쳐 준 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리스크 관리 정신. 예. 네. 모든 걸 돌돌이도 두드려 보라는 그쵸, 리스크 그쵸. 정신하고요. 예. 또 기부 정신 요거를 가르쳤다는 걸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모펀드의 제왕으로 불리는 블랙스톤 그룹의 스티븐 슈워츠만 회장의 자녀 교육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부자들의 자녀 교육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미래셋 투자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